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글 개혁 말고 어르신 수준에 맞게끔 한번 잠시 자막 띄워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용어로 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저 세번역 성경은 우리 동경대학생들을 연세 드신 분들이라 말을 조금 전의 것이 아니라 좀 더 현대화된 개념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연세가 드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노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연세 드신 분들을 귀하게 보는 것은 시대마다 이게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한쪽에서는 아주 귀한 존재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의사가 따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35세면 아주 장수하시는 분이었어요. 몇 세가 장수 연령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고대학에 의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수명이 35세를 넘기는 분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또 이제 의술이 많이 발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35세 이상만 넘으면 모두 다 존경하는 분이었고 또 의사 같은 그런 분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참으로 대우가 아주 좋았던 그런 문화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소시적만 해도 어지간한 것은 의사들이 많지 않을 그때가 되면, 그때는 분명 동네 어르신들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의사 역할을 했었죠. 이러라 저러라. 그게 실은 옛날 고대 사회에서부터 있어 왔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뭐가 있었는가 하니 고대 사회는 법보다 이것이 앞서는 시대였어요. 뭐가 앞섰다고요? 주먹이 앞섰다고 하는 얘기는 무력이 앞섰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전쟁에서 이겨야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또 무슨 일이 동시에 공존했냐? 아니, 연세 드시면 젊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감당이 돼요? 어려워요? 왜요? 아직도 여러분은 맞짱 떠도 뭐 젊은 사람들 끄떡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들 보세요. 연전 연승 얻은 사람도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만 들었으면 뭐 계속 KO패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대 사회에서 아무런 공동체에 쓸모가 없네. 이 그래가지고는 고려장이 우리나라는 나왔고 일본도 고려장 같은 게 있었고요. 에스키모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에스키모 사람들은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할 때 연세 드시면 그냥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추위에 드시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돌아가시겠죠. 이게 바로 고대 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을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로 들어옵니다. 이때부터는 그 학문적으로는 이때 당시가 65세 이상 되는 분들을 노인으로 간주했는데 80% 정도 이상이 65세 이상 이하로 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65세 이하 되신 분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 뭐 알렉산더나 로마 제국 있을 때 같으면 가장 장수하는 아주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바로 그런 여러분이십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는데요. 이때 당시는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은 분명 지혜롭고 정의롭고 아주 신중하고 아주 귀한 분이다라고 대우해 주었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어요. 그런데 상류층에게만 그 호칭을 준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계급 사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상류층이 아닌 서민들과 관련해서는 뭐라 그랬냐? 좀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약해가지고 도대체가 별로 우리 공동체에 쓸모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소포클레스의 비극에 보면 BC 5세기 중반부터는 이 연세 드신 분들을 아주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중세 시대 때 궁금하죠. 중세 시대 들어오면 이상하게도 문헌적으로 노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겠어요? 노인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했든지 아니면 노인들을 아예 무시했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이때 당시 흑사병이나 전염병이 유행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생존율이 월등하게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연세 드신 분들도 전염병에 따라 어떤 경우는 훨씬 더 몸에 유익했던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셰익스피어의 이 작품을 보면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는 노인학 학문 관점에서는 기록이 별로 없는데 다만 셰익스피어의 작품 같은 것을 보면 노인을 조금 우습게 봤다. 그래서 이제 햄릿이나 오셀로 같은 그 작품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을 조금 이렇게 나약하고 그런 존재로 묘사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연세 드시면 어린애가 터진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누가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눈치가 좀 있으셔야지. 지금 셰익스피어 얘기였잖아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을 제2의 유년기이자 전적으로 망각의 시기로서 이도 없고 눈도 없고 입맛도 없고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시기로 셰익스피어가 구분해요. 그러니까는 연세 드신 분들 보고 아이고 어린애 같아 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 어른들이 하신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셰익스피어가 했다. 뭐 이건 우리가 이제 경로대학이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씩 대우를 인정해드리기 시작합니다. 공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종교적인 영향이 아주 커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유교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이때는 많이 이게 보편화되고 그렇게 돼갑니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뭐 오래됐다고는 해도 보편적으로 어른들만 그랬지 보통 서민들은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다만 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는 세종 같은 경우 있죠.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문헌을 보면 아무리 노예라고 해도요, 노예 출신이라고 해도 나이가 100세 정도 된다든지 장수하면 노예 신분인 그것을 다 취소시켰습니다.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아무리 신분이 노예라고 해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대우해 줬다라고 하는 글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 개념으로 들어와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이제 구분하는데, 이제 현대가 들어오면서 구분하는 기준도 여러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생활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노인이니 아닌지를 구분해요. 쉽게 말하면 달력 있잖아요. 달력 나이로 몇 세부터는 노인이다, 몇 세부터는 노인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 경로대학은 지금 뭐로 구분해요? 보통 달력 나이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통 현대 노인학에서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냥 나이로 따지는 거. 그런데 똑같은 나이라고 똑같은 노인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뭐 찬양하고 율동하시고 피아노 반주하시고,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엄청나게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별로 뭐 좋아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이따 제가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분명 그래요. 그래서 그 뭐 나이 가지고 뭐 노인 구분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 또 다른 거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생물학적인 연령에 따라서 노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체에 대해서 얼만큼 노화 현상이 많냐 적냐, 이거 보고 노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언어 능력 같은 경우도 똑같은 나이인데도 언어가 잘 못하는 분이 계셔요. 똑같은 나이인데도 예전 같지가 않고, 그런가 하면 언어 능력이 별로 상관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걸로 똑같은 노인인데도 어느 정도로 단계를 구별하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물학적인 연령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런 노화 관계와 관련해서 상형적으로 나아갈 때를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경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는 발달이라고 말하고, 부정적으로 노화될 때를 말 그대로 노화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또 뭐냐, 심리적 사회적 연령으로 노인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폐경기만 되면 다 노인으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 같은 경우도 노인을 강조할 때에 폐경 요걸로 경수가 끊어졌다 요걸로 나가죠. 근데 요즘은 폐경됐다고 다 노인으로 구분을 해야 하네요.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주죠. 폐경했다고 지가 노인이라고 그러고 있어, 웃기고 있네, 이제 이런단 말이죠. 이건 시대마다 각각 이 성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회는요, 손자 손녀를 보면 그때부터 노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손자 손녀 없으면 노인 축에도 끼지 않도록 하는 문화권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수명이 증가하는 요즘은 노인으로 간주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일본에 잠시 이제 노인 그 요양원 같은 데를 둘러보러 갔을 때 와세대 대학에 계신 분이 그 얘기를 해줘요. 일본은 이제 노인을 75세까지는 노인으로 안 보고, 혹시 우리 가운데 75세 이하 되신 분이 있어요? 일본서는 아직 노인이 아닙니다. 76세부터 노인으로 구분하는데 재미난 건 이거예요. 76세는 그냥 노인이 아니고 초로, 어린이 노인네, 초로로 구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점점 장수 연령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노화는 개인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 한번 여기 고집었다가 놔보십시오. 그전에는 젊으셨을 때는 이내 회복됐는데 이제는 피부 탄력 회복되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질병이 뭐 감기 걸리셨어도 혹은 뭐가 있어도 그전에는 이내 회복이 됐었는데 이제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노화의 현상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신체의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예요. 분명히 도봉산 올라가는 걱정이 전혀 이상 없었대요. 뭐 뛰어내려오기도 했대요. 빨리 오시기도 했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몸이 신체 균형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시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게 혹시라도 여러분 예전에 이런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정신머리가 없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좀 더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심하시면. 저보고 이제 20분까지 하라 그랬는데 약 한 10분 남았으니까는 나머지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억력이 떨어져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때근 치매, 이 분비량이 감소됩니다. 입이 딱딱 마르고 그러시는 거 있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지는 조금에다가 유형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요 또 이 후각 있잖아요. 냄새 맡는 거. 냄새 맡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후각돌기라고 하는 것은 노인학에서는 그럽니다. 그건 소년기 때부터, 이 중고등부도 아니고 소년기 때부터 후각돌기는 감소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노인까지 오셨다 그러면 당연히 냄새 맡는 것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분명하고, 입맛 있잖아요. 입맛도 이게 글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그 조미료 같은 것을,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조미료 같은 걸 많이 넣어야 이게 맛있게 느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이거 보고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우울증이 있잖아요. 우울증은 노인학에서는 당연히 젊은 사람보다 높다고 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젊은이들보다 실은 노인들이 자살 충동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 충동 느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여러분은 천연기념물 수준인 거예요. 보통은 이게 자살 충동 느끼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 노인들이 훨씬 더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는 이 우울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기억이 잠시 안 나는 걸 가지고 목사님 제가 치매인가 봐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경미한 기억 상실은 치매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것도 치매거든요. 이건 뭐 보고 그러느냐? 여러분의 잠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조남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셨어요? 여러분 알츠하이머 아닙니다. 알츠하이머는 자신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이나 손주들 앞에서 여러분의 과거의 아름다운 이야기 하십니까? 하셔요? 안 하셔요? 그러면 알츠하이머 아니에요. 그런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는. 자, 그런가 하면 근데 그렇게도 돈 많은 재벌이 갑자기 구두통 메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파킨슨이라는 게 있어요. 파킨슨. 이것은 뇌에 필요한 호르몬 도파신을 생산하는 뇌의 중뇌의 신경이 노화돼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냐? 말이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찬양을 하고 피아노 반주를 하시고 율동을 하시고 여러분 따라 하시는 거 있죠? 이것은 파킨슨이 결단판이에요. 이것은 부들부들하고 몸을 떨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경미한 것 가지고 아유 나 치매 걸렸는가 봐. 치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니까요. 이름 기억하시면 알츠하이머 아니다. 몸 부들부들 떨지 않고 경로대학 와서 우리 피아노 치는 것도 보시고 율동 따라 하신다. 파킨슨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런가 하면 피크병이라는 게 피크병.
이건 이제 알츠하이머 병과 이게 같은 것으로 노인학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알츠하이머는 과잉이에요. 과잉 행동을 하는데 피크병은 똑같은 그 치매 성격은 있는데 너무 위축되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헌팅턴 병이 있어요. 이것도 치매 일종인데 이건 중추신경계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팔다리를 흐느적거리며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보기에 꼭 춤추는 것 같다. 그래서 헌팅턴 무도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용 마모 이론이 있어요. 너무 신체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는 마모돼서 노화가 된다. 사용 마모 이론. 그런가 하면 노폐물 축적 이론. 나이가 들면서 세포 속에 해로운 물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폐기물이 생성되어서 결국 세포에 정상적인 기능을 반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무려 8가지나 돼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 스트레스 이론 같은 거 있어요. 나이가 들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시면 이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다른 거예요.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요시 하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 드시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계속되어 가지고 노화가 더 심하게 진행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생리적인 통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이게 제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연세를 많이 드시다 보면 이런저런 탈난 일들이 있잖아요. 탈난 일들이. 그러면 탈난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마모돼 가지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적용들 하시나 그걸 보면요. 성숙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경로대 학생들은 이러길 원하시는데 뭐냐? 나의 현재 노인된 요 모습에 장점 인정하고 약점도 인정하는 타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부족한 거 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실패하고 부족했고 시행착오 겪었던 것보다는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컸지. 내 자식들, 내 손주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숙형입니다. 성숙형. 그런가 하면 누인학에서 흔들 의자형이라는 분이 있어요. 흔들 의자. 흔들 의자 아시죠? 이건 뭐냐? 일생 동안 가져왔던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젊은 시절 갖지 못했던 기회를 이제는 오히려 이제 내가 맞았으니 얘는 좀 더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고 자식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흔들 의자형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무장 방어형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걸 스스로 내가 노화될 수 없지. 그리고는 악착같이 뭔가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년기에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 같은 것도 극복하려고 계속해서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라와 주나요? 안 따라와 주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젊음을 부러워해요. 그리고는 이런 분의 특징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노형이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그걸 이루지 못했어. 근데 문제는 이것을 누구에게 책임져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러고는 막 분노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분노형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자학형이 있어요.
똑같이 일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는 느끼는데, 자학형은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래서 네가 그때 그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서 지금처럼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만 하고 하루하루 보내는, 이건 참 가련한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구성형이 있어요. 제구성형. 그래,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동신경로대학 가서 내가 계속 강의를 듣고, 어디 가서요? 동신경로대학 가서 계속 강의도 듣고 내가 계속 발전하고, 이제라도 내가 과거에 아쉬웠던 거 다시 재구성해서 이렇게 앞으로 진취적으로 살아갈 거야 하는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집중력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보고 이제 더 포커스드라고 이제 노인학에서는 그러는데, 활동적이고 생활에 잘 적응을 해요. 근데 여러분의 특징은 여러 가지에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딱 초점 맞추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도 이탈형이 있어요. 몸도 건강하시고 그 정도면 생활 적응 수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 충족만을 위해서 경로대학 안 가고 그 시간에 나 편한데 이거 할래,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은근히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이탈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노화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예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의존형도 있어요. 그냥 한두 사람의 가족에게만 내가 의지하며 노후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본인도 힘들지만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본인이 할 생각하지 않고 경로대학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식 한두 명에만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친구도 꼭 한두 명만 사귀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 경로대학에 매 주일마다 참석하셔서 강의 들으시고 율동도 좀 따라 하시고, 대신에 우리 남성 어르신들에게는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매님 되시는 어르신들은 좀 따라 하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에 수요기도에 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이러면 지금까지 강의했던 것 중에 부정적인 거 모두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처럼 현실 부정하고 억지 부리면서 이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악해서요. 저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서요. 우리가 현실 부정해봤자 우리 봐주지도 않습니다. 어떡하라고요? 지혜롭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이제는 내가 결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만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나이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동신경로대학 여러분들 노후의 삶이 분명 아름다운 노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